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소위 밀리터리 덕후들이나 국방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명품 무기 가운데 일명 KT-SSM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92회 영상에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MB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함께 결정한 게 KT-SSM 개발이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오늘은 이 KT-SSM 개발에 숨겨진 얘기를 좀 풀어놓겠습니다. 우선 KT-SSM이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관통 탄두를 달고 갱도 입구를 파괴해서 북한 장사정포가 갱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또 이미 갱도 밖으로 전개된 포는 갱도 진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입구를 봉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관통 탄두가 갱도를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열압력탄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압력탄이 터지면 화염이 갱도 속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산소를 다 빨아들여서 갱도에 갇힌 북한 병력이 질식해서 몰살하게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갱도 안에서 포탄을 장전해서 밖으로 끌고 나와야 쏠 수가 있고, 사격을 마치면 재장전하기 위해서 다시 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포탄이 갱도 내에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갱도로 못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으니까 벌판에서 우리 군의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갱도 진지를 대부분 산의 북쪽 사면에 굴착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정상 궤도로 날아가면 맞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KT-SSM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만은 산에 걸리지 않고 산 뒤쪽 비탈에 건설된 갱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갱도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가 수직으로 낙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에이테킴스나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KN-23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을 오래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밀도에서는 KT-SSM이 오히려 에이테킴스나 이스칸데르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T-SSM의 이런 성능과 용도에 대해서는 밀떡 유튜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지만은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직후에 연평도 방어 차원에서 맨 먼저 취한 조치는 연평도에 6문밖에 없던 K9 자주포를 3배로 증강을 하고 요새화된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타격할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긴급 도입해서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포격전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면 연평도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수도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2011년 초에 제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서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모두 파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냐고 물었더니 3일 동안 70%밖에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시간 내에 90% 이상을 파괴할 그런 방법은 없느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3일이 넘도록 수도권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서울이 워싱턴이라면 당신이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추궁하듯이 반문을 했더니 기분이 좀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합사령관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좀 억울했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한국을 자기 나라처럼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도 모섬한테 완전히 맡겨둘 수가 없는데 하물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수호하는 임무를 주인인 한국 정부보다 외국 모섬이 어떻게 더 잘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참과 국방과학연구소에 북한 장사정포를 일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 5월경에 KT-SSM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시간 내에 북한 장사정포 진지의 90% 이상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당시 합참의 정홍용 전략기획본부장과 ADD의 남세규 미사일 본부장이 신형 전술 미사일의 기술적 개념을 보고를 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역량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개발 기간은 5년으로 잡았는데 2012년 말까지 18개월 내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2014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양산과 배치에 들어간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상적인 무기 개발 절차와 단계를 다 차례대로 밟으려면 5년 내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긴급 소요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번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2012년 말에 18개월 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첫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KT-SSM은 원래 표적에서 3m 이내에 명중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건데, 첫 시험 발사에서는 표적에서 4m 정도 거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시험 발사에서 4m 내에 맞출 수 있다면 이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 2년간의 체계 개발 단계에서 이를 2, 3m 이내로 줄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목표 성능에 도달하는지를 잘 모르는 감사원이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시작하면서 개발은 4년 이상 지연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무슨 연유로 이 사업을 감사하고 제동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KT-SSM 개발에 관여한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2년간이나 감사원에 불려다니면서 집요한 추궁에 시달리느라 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고, KT-SSM을 개발하는 것보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더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처음 문제를 삼은 것은 예산 전용이었다고 합니다. KT-SSM을 번개 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급한 대로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그런 편법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킬 무기냐 하는 것보다는 예산 집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번 작심하고 칼을 빼들고 나서면 감사 실적을 세워야 한다는 공명심이 앞서게 되고 뭔가는 찾아내서 한 건을 해야 끝이 납니다.
예산 전용만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좀스럽게 보였는지 큰 걸 하나 잡아내겠다고 감사원 직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KT SSM의 유도 시스템을 문제 삼았는데 이것 때문에 개발이 또 2년 정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여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나 무인기 같은 데는 북한의 전파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군용 GPS를 사용하려면 미국과 협상하고 계약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DD가 GBNS, Ground Based Navigation System이라는 독자적인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KT-SSM의 이 국산 시스템을 쓰기로 한 겁니다. 국산 GBNS도 북한의 전파 교란을 막아낼 엔티-제밍 기능이 들어가 있고 성능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군용 GPS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선무당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GBNS 대신에 미국의 군용 GPS를 써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감사 결과에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GBNS 개발에서 배제된 어느 대학 교수가 감사원에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보를 한 게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하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행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느라고 미국과 군용 GPS 도입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또 2년을 허비하게 된 거죠.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큰 공을 세웠지만은 첨단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음해성 제보를 토대로 이를 몇 년간 지연시켰다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 셈이죠. 어쨌든 당초 목표에서 5년이나 늦어졌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드디어 양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2007년에 최종 발사 시험에서는 표적에서 1m의 오차도 없이 명중하면서 더 이상 양산과 배치를 지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감사원이 다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KT-SSM이 본격 배치될 것 같습니다. KT-SSM이 향후 4년 내에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유사시에 10분 내에 로마 시대의 카타콤베처럼 지하 공동묘지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미군의 공습에서 살아나기 위한 방편으로 6.25 때부터 지하 경도를 많이 건설해 놓았는데 방카바스트가 나오고 KT-SSM이 개발되면서 그게 모두 북한군의 국립묘지로 바뀔 판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장사정포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양산할 단계까지 오게 된 데는 정홍용 전 합참전략기획본부장, ADD의 남세규 소장과 연구원들의 불굴의 집념과 헌신이 있었고 한화를 비롯한 우리 방산기업의 산업기술 수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KT-SSM 개발을 주도한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